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진행을 맡은 김세우이고요. 미장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창마고요. 스릴러와 무서운 것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찔입니다. 전체 관람가랑 음악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바로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올린 이후로 다양하고 긴 의견들을 막 나눠주시고 계신데 의견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영화의 PC 논란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되게 각자의 의견을 많이 나눠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에 가서 팟빵 댓글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까날님이 와칸다 포에버 리뷰화에 1000캐시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까날님이 진짜 역대급으로 길게 댓글을 남겨주셨어가지고 이 영화가 진짜 말이 많긴 많나 보다 그러게요. 생각이 들었어요. 까나님 댓글 보고도 또 많이 배우고 다른 분들 댓글 보고도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또 많이 배우고 댓글까지 읽어야 완성되는 콘텐츠다. 와플릭스. 네. 감사합니다. 완성되는 블랙팬서. 네. 진짜 특이하다. 이렇게 상업 영화에 뭔가 되게 분분한 것들이 달리는 게 너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참 좋네요. 그만큼 마블이 관심이 많은 사람들 관심이 많은 콘텐츠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플로에도 그 저희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댓글을 누가 남겨주셨어요. 정이응님인데 다른 멀티버스 영화판 화에다가 처음부터 이제 보고 있는데 너무 잘 보고 있다. 재밌습니다. 점점 이렇게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새로운 게 아니지 이젠 정착한 문화생활 정착한 문화생활 문생 코너입니다. 이번 문생은 창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뭘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TV를 실시간으로 안 보니까 몰랐는데 이게 시청률이 20%가 넘을 정도로 엄청 핫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청률이 20%가 넘었다? 부럽다. 거의 뭐 월드컵 수준. 대단하다. 네, 엄청 대단하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 최근 기록도 아니고 20% 넘었을 때 그 한 편이라서 그 이후에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송중기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고요. 지금 너무 뭐 핫하고 유명하니까 길게 설명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 이 드라마의 재미는 시간에 관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회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가 좀 재밌고 다른 아예 그 캐릭터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한국의 근현대사, 정확히 현대사죠. 현대사와 엮여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과거로 돌아간 거니까 이 사람은 2022년에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잘하면서. 근데 그 기억을 그대로 들고 가는 거죠. 과거로. 그러면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신의 어떤 그 욕망과 뭐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해결하고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주인공이 선하지 않아요. 선과 악이 뚜렷하지 않고 되게 입체적이고 자신의 어떤 그 목표가 있는 거죠. 돈 버는 게 목표인가요? 정확히 돈 버는 것보다는 좀 달라요. 왜냐면 2022년에 이 사람은 되게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 때문에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2022년 기준 한 40대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IMF도 겪었고 여러 가지를 겪어온 사람이고 또 2022년에 일하는 게 그거예요. 그 재벌집의 미전실 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서 재벌들이 얼마나 그 재벌들 되게 여러 모습들을 다 봐온 거죠. 근데 그 기억을 갖고 그대로 그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재벌집과 뭐 엮인 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갑질을 많이 당했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가난에 대한 그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자신만 욕구가 있는 거지. 욕망과 꿈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뤄나가는 되게 똑똑하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러 막 지식과 그런 미래를 알고 있는 그런 것과 이용해가지고 한 단계씩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재미를 보는 게 아주 재밌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연기를 뭐 잘해요. 진짜. 그렇겠죠.
네,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고 이성민 배우도 창립자로 나오거든요. 재벌집에. 완전 할아버지 같이. 맞아요. 네, 마치 나오는 삼성 가문의 뭐 이병철 같은 느낌이에요. 연기 진짜 잘하고. 1세대. 네, 근데 실제로 약간 재벌집들의 그 이미지가 느껴지는 차용들이 좀 있어요. 뭐 LG, 삼성, 뭐 현대 이런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결말이 아직 진행 중이고 원래 디즈니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까지 올라왔더라고요. JTBC니까 아마 티빙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한번 보시면은 순삭합니다. 오. 진짜 쏘 핫하다고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근데 다들 다 생각해본 얘기잖아요. 내가 이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 심지어 재벌집 아들로 태어난다. 맞아. 전 못해요. 돌아가도 그렇게 치밀하게 못 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한탕으로 그냥 벌 생각만 할 것 같아. 그때 로또 번호는? 어휴,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갑자기 과거로까지 돌아와서 나의 야망을 실현시킨다. 비트코인 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인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요. 현재에 만족해야지.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가 보고 온 영화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쫄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쫄보들도 많고 특히 약간 이런 고어한 거를 4명이 다 못 봐요. 근데 본즈의 놀이라는 영화가 되게 평가도 좋고 되게 배우들도 익숙한 분들 많고 해가지고 되게 궁금증이 있는 가운데 할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다 됐다 잘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화에는 이 본즈의 놀이라는 영화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약간 가기 싫어가지고 징징대는 카톡을 되게 많이 했는데 누가 더 최악의 상황이가 이러면서. 네, 간단히 영화 소개하고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 콜미 바이 유어 네임으로 유명한 그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고요. 티모시 샬라메와 다시 한번 찍었고 테일러 러셀이라는 아주 매력 넘치는 뉴페이스도 등장을 하고요. 80년대 미국 배경이에요. 그 메런이라는 소녀가 아빠랑 둘이 살다가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제 출생신고서 한 장만 남기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출생신고서에 있는 이제 엄마를 찾으러 가는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메런을 두고 떠난 이유는 되게 흔하지 않아요. 메런이 식인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는데 근데 이것은 본능적인 욕구고 이성을 잃으면서까지 그 욕구를 채워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못 견디고 떠나가신 건데 그래서 이제 메런이 처음에는 혼자 여행을 시작을 해요. 혼자 여행을 시작을 했지만 이제 자기처럼 이제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터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또 서로 구별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 깨우치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서로 알아본 것이 바로 이 티모시 샬라메 리라는 소년이에요. 그래서 리가 이제 선뜻 그 엄마 찾는 여행에 함께 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둘의 사랑이 싹트나 싹트나 엄마를 또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따라가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 재생집 나가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이렇게 다 끙끙 앓아. 로맨스 담당이었던 꽁치. 저는 재생입니다. 그럴 것 같았어 왠지. 네, 저는 사실 단 한 장면도 눈을 가리지 않았답니다. 강하시네요. 네.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도 쏙이 안 의외야 정말. 저 전혀 고하지 않았고 되게 귀엽다. 영화가 정말 귀엽다라고 느끼면서 봤고요. 뭐 아쉬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아쉬움이 없었던 건 아닌데 진짜 약간 첫사랑이라는 테마를 밀어붙이기로는 이 감독의 집념과 재능을 인정 안 할 수 없다. 첫사랑 변태. 난 정말 네. 이 감독을 인터뷰해보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그의 첫사랑은 누구였나? 무엇이었나?
네, 그래서 저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서 즐겁게 봤고 사실 되게 고하다기보다는 슬펐고 이런 영화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로맨스를 좀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하고 표현하고 영화니까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재생입니다. 조조는 어땠어요? 저는 찜입니다. 사실 제가 엄청난 쫄보로서 비주얼로만 생각하면 나각인데 꽁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체는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카니발리즘이라는 게 엄청나게 극단적인 어떤 은유로 쓰인 것 같은데 그걸 저는 계속 끝까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왜 선택을 했으며 네, 그걸 제가 좀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 때문에 찜. 근데 이제 이 영화의 가장 메인 테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사실 이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찜이에요. 저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이 감독의 전작들이 미장센이 되게 좋은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기대하고 갔는데 전작들이랑 비교하면 무난했다 그런 생각을 했고 좋은 영화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도 좀 아름답고 슬프고 또 얘기거리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소재 자체가 좀 강렬하다 보니까 누구한테나 추천하기엔 좀 어렵다. 그리고 극장에서 보기가 약간 아까웠다. 아까웠다. 네. 근데 사운드는 좋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저도 사운드는 좋았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볼 때 그 메리트가 있기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OTT에서 봤다면 좀 더 만족했을 것 같다. 이 맞아. 정도입니다. 저는 나각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콜바넴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 감독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세 분이 말씀 주신 이 감독님의 장점. 저는 오히려 미장센이나 내가 기대했던 바 그대로 만족스러웠다. 너무 이 사람보다 잘할 사람은 없다 이런 거를. 그리고 저는 OTT보다는 영화관에서 본 거를 잘했다고 생각은 해요. 뭐 사운드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자꾸 숲보다 나무를 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다. 그러니까 자꾸 시기네 매몰되나? 매몰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스릴러와 공포를 좋아한다고 인사는 드리지만 고어는 피하거든요. 아예 잘 안 봐요. 미드소마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참 이게 훈련이 안 된 건지 훈련까지 해야 돼요? 쉽지 않았어요. 가둬놓고 보게 시켜야 되는. 전 처음에 손가락을 입에 집에 넣는 순간부터 눈을 가렸어요. 근데 제가 영화 보면서 눈 가리는 게 잘 없거든요. 아무리 많은 공포와 스릴러를 봐도. 근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취향의 문제다. 왜냐면 영화 자체가 너무 뛰어나지만 이 시긴 하나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의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나가게 해봅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 이렇게 단호한 결정. 이 대화를 즐겁게 하죠. 저도 살짝 고민했는데 눈치 보다가 찜했거든요. 감사해라. 네. 뭐 골고루 나왔네요. 네. 그럼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대체 왜 시긴을 가지고 얘기를 만들었을까? 각자 생각해보자. 제가 이제 과제를 내드렸는데. 왜 시긴 소재를 썼을까요? 이게 그냥 소수자성을 나타낸다기보다는 필수적으로 상대방을 해쳐야 되는 특성인 거잖아요. 이게 인간관계, 그러니까 관계 맺음에 되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꼭 내가 시긴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공포나 불안이 조금씩 다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상호작용에 관해서. 그래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 시긴 소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감독의 입장에서 이거를 영화적으로 풀어내기 좋은 소재가 또 시긴이 아니었을까? 피 튀기고 막 뜯어먹고 뭐 이런 공포 이런 거. 소재를 잘 정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다 보고 나서는. 조조가 말한 것처럼 설득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차라리 렛미인처럼 저는 렛미인 진짜 생각 많이 났거든요. 보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피냄새 나는 단순화시켜서 처연한 사랑. 근데 저는 모르겠어. 렛민 같은, 그러니까 제가 렛민이랑 그리고 오직 사랑하는 것 이들만 사랑하는 맞아. 한번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흡혈,
뱀파이어라는 소재와 로맨스가 붙었을 때 너무 재밌어지는 그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식인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더 밀어붙이는 느낌이었던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먹는다라는 게 되게 밀어붙여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랑에 빠졌을 때 몸을 섞고 싶고 가닿고 싶고 하는데 그것을 진짜 끝까지 완전하게 미친 듯이 밀어붙였을 때 먹어서 하나가 되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제목도 본스 앤 올인데 뼈까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뭔가 곱씹게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생각을 했을 때 나를 뼈까지 먹어줘 얼마나 아름다워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대사 저는 사실 이 마지막 장면을 만들기 위해 이 영화를 했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그 마지막 장면이 다소 처음부터 예상되는 면이 좀 아쉽긴 했지만 여튼 굉장히 강렬한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이 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저는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건 약간 식욕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뼈까지 먹는다는 건 특히나 더 단백질을 흡수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칼슘 행위는 흡수. 네, 되게 저는 배고파서 먹는 것의 영역이 이미 아니고 이 영화에서 되게 중간에 그런 구분이 나왔었는데 이터가 아닌데 먹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두고 이제 이터가 광신도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광신도이거나 그러니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식인을 그런 방식으로 즐기는 그러니까 광신도 혹은 어떤 궁극의 사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즈의 놀이. 그래서 먹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커다란 스펙트럼의 저기에 어딘가에 같이 붙을 수 있다는 그런 상상력 그리고 그것의 아이러니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하나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만 그 사랑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근데 이터들은 그게 불가능한 존재잖아요. 아예. 왜냐하면 먹거나 먹히거나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고독한 사람들로 존재를 설정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을 하고 싶고 하지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되게 불행한 상황을 설정을 한 다음에 첫사랑을 겪는 주인공들을 만들었다는 게 전 되게 흥미로웠고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적절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가능한 꿈을 꾸는 존재들인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도전해보는 왜냐하면 이제 막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였고 이제 막 나의 이 이터라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혹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막 고민하는 그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 애들을 데리고 첫사랑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혼란스럽고 무섭지만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 첫사랑을 하는 그 존재들 그리고 실패하는 것. 그 사랑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라고 전 느꼈었어요. 비슷한 포인트에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제가 숱하게 봐온 연쇄살인범들을 다룬 드라마들이나 다큐멘터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체를 훼손한 다음에. 거의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 피해자를 뭔가 먹음으로써 자신의 이 살인과 이 욕구의 끝을 보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떠오르니까 영화를 보면서 왜 이 감독이 식인을 사용했는지 알 것 같기는 하지만 분리가 저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는 내내 더 힘들었던 게 있고, 내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봤다.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현실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봐서 좀 더 힘들었던 게 아닐까. 아까 오면서 꽁지랑 마주쳐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신기하게 꽁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났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생각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다. 근데 되게 동의는 되거든요. 어떤 맥락인지 너무 알 것 같고 그 딱 제목부터 이미 되게 알려주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중간에 그 광신도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게 되겠군. 맞아. 네. 저는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 약간 썸 타던 남자애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뭐 해? 해서 나 만두 빚고 있어 했더니 걔가 나 고기 만두가 되어서 너한테 먹히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 말이 그러니까 인상적인 말이기도 했지만 친구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지금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했다 그랬더니 그때 반응이 뭐였는지 알아요? 완전 야한 얘기네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친구들이. 야하다고? 어리버리했던 저는 그때 저는 그래? 이거 되게 그런 사랑 고백 같은 표현이었던 거야. 저는 그냥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강렬하고 이상한 말을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줬을 때 반응이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이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런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물론 식인이라는 그 컨셉이 갖고 있는 무시무시함이 있죠. 저한테도 그런 뒷배경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너무 강렬하게 이미 로맨스 영화라고 보였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비하인드 이런 지식들 중에 그런 기억들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만두.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귀여운 거 보면 입에 넣고 싶은 거? 맞아요. 깨물고 싶은 거랑 사실 와라라라 맞닿아 하고 있는 싶다. 거죠. 저는 이제 로맨스보다는 메런의 성장 이야기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런과 리의 관계도 그렇지만 다른 이터들도 되게 관심이 많이 갔었거든요. 왜 저렇게 설정을 했고 저런 이터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보면 다 메런에게 등장해서 그들의 그 각자 이터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메런이 자기는 이제 어떤 이터가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계속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식인이라는 게 그냥 다양한 관계의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식인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함께 다니는 사람도 있고 혼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극단적인 걸 빼고 나면 그냥 사람들 사는 거랑 똑같은 건 거죠. 요즘 전 세계인들이 약간 다 외롭고 고독하다고들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 첨가해서 특히 메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18살이 된 이제 막 혼자 살아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독립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막 이렇게 흡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식인이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 정말 그 소수자성의 끝판왕 막 이런 걸 가져와서 좀 절절하게 보여준 거 아닌가. 물론 첫사랑도 등장해야 되고 그의 성장에 있어서. 맞아. 근데 이게 이 감독 덕분에 그러니까 첫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성장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항상. 그리고 어떤 사랑에 빠지는 첫 경험이라는 거는 되게 근본적으로 나의 존재를 생경하게 맞닥뜨리는 경험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저 존재가 나를 완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경험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가닿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겪고 나면 그 전과 나는 완전 달라.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라는 이 경험을 이 10대 캐릭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감독의 이 고집이 너무 저는 좋아요. 맞아. 너무 좋아. 그래서 콜바넴도 그랬고 그 위아 호이아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감독이 뭘 보여주고 싶고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가 선명해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리가 뭐 티모시가 원래 첫사랑 전문 배우긴 하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지. 첫사랑 판타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이번의 역할은. 뭔가 그러니까 메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뚝 나타났는데 자기랑 비슷하고 맞아. 서로 알아봤고 심지어 자기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거의 헌신하잖아요. 나중에 자기 몸을 바쳤어. 그런 첫사랑이 사실 만날 수 없잖아요. 맞아. 보통은 정말 큰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메런은 이 리라는 존재 평생 곱씹으면서 아련해질 수 있고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그러니까 내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랑인데 이렇게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원래 판타지 장르지만 첫사랑이라는 이 존재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버렸네.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티모시 샬라메가 제작도 했다고 들었는데 제작에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나 같아도 이 제작 참여한다.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나가기를 해도 계속 고민하는 포인트가 결국 이 감독인 거예요.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고 있냐, 어떻게 다루고 있냐, 그리고 그걸 찍어내는 방식, 이게 너무 좋으니까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데 속은 안 좋고 계속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찜할까 나가게 할까 고민을 했었던 거였어요. 네. 금기시되는 거를 과감하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대단하죠. 원작이 있더만요, 소설이. 네, 맞아요. 근데 뭔가 영화가 좀 더 평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영상으로 보고 싶은 욕망이 드는 소설이었겠죠? 그렇겠다. 그렇긴 하네요. 100%. 근데 전 소설로 보고 싶어요. 책은 근데 좀 더 사랑보다는 메런의 그 얘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장. 약간 성장. 더 좀 더 집중되어 길게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걸 테니까 네. 그러겠네. 근데 먹었을까?
왜냐면 저는 끝에 장면이 약간 애매하게 보여줘, 끝나서 그리고 메런의 캐릭터가 계속 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터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윤리를 갖고 있는 고민을 하면서도 이제 자기만의 나름 기준을 세워가는 게 보이는데 특히나 중간에 엄마 만났을 때도 더 이제 이후로도 그랬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이제 티모시는 죽어가면서 나를 먹어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저는 안 먹었다. 저도 안 먹었지 않았을까라고 메런이라면요. 그래서 나는 먹었다 한 표. 나도 왜냐면 먹었다. 먹어야 될 이유가 확실해. 이거는. 맞아. 나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단순히 나의 본성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에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메런이 그걸 되게 괴로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메런의 입장이라면 본즈의 놀 한다. 당연히. 그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저는 이 감독이 달려나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야 된다. 어떻게 먹어요?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그 배고픔으로서 욕구로 먹는 것과 물론 사랑해서 이제 뼈까지 다 모두를 씹어 먹어서 하는 것과 되게 분리돼 있긴 한데, 그러니까 행동적으로는 사실 분리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저한테는 이제 좀 완전 와닿진 않나 봐요. 계속해서. 그 과정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알겠어. 본제놀 뭐 알겠고 너무 아름답다. 어때? 뭐 사실 렛민도 그런 뭐 비슷하잖아요. 근데 숲보다 나무를 자꾸 보게 한다는 게 그거 같아요. 그 식인이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나요? 아니, 보면서 그게 지금 마지막 엔딩 때 음악을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해서 저건 사랑이다 싶은 거지. 이제 음악이 꺼지고 화면이 꺼지고 걔가 그걸 계속 먹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가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썰리랑 저도 나왔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 과정을 같이 봐왔기 때문에 그 장면이 너무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저건 사랑일 수밖에 없었다고 느꼈던 게 왜냐하면 메런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때까지 잘 보여줬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고파 진짜 어쩔 수 없어서 먹는 이터였고 계속해서 어떤 윤리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온 사람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리를 너무나 사랑했고 근데 그 마지막 그런 비극이 펼쳐졌을 때 본즈에노를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이지. 엄청 사랑이지. 사랑인데 리를 먹은 이후에 약간 이터로서 메런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 약간 방향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더 강하게 잡지 않았을까? 그치, 그냥 강하게 기존의 잡는 자기를. 거지. 어쨌든 피해를 줘야 한다면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뭔지는 말할 수 없지만 뭔가 그 메런만의 기둥이 세워졌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혼자 남겨져 버리는 메런의 인생.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지. 본격적으로 이터로서의 시작이겠죠. 저는 그래서 다른 이터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나 먹는 방식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재밌다고 해서 죄송한데 재밌었어요. 속이 안 좋지만 흥미로웠다. 재밌었어요. 근데 그거 얘기 한번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 설리반이라는 할아버지 얘기를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 왜냐하면 저는 마냥 혐오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캐릭터를.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징그럽고 싫어. 내 옆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류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는 고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봐가지고 제일 고독한 건 사실 설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지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말도 자기 3인칭처럼 부르고 애처럼 아무도 교정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또 사회라는 데는 이제 관계 맺음에 규칙이 있다는 거를 모른 채 18살 어린 여자애한테 같이 다니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뭐야 할아버지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아예 모르는 상황인 거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은 성애적인 접근이 아니라 진짜 외로워서 나의 친구를 가지고 싶었던 걸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정말 너무 그 끔찍한 스토커를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 진짜 마지막에 그 메런 덮칠 때 좀 뭐야 강간당하나 막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거의 깐난애기가 엄마한테 맞아. 들러붙듯이 하는 걸 보고 약간 거기서 연민이 확 들더라고요.
물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영화의 시선도 그 메런이나 또는 그 카메라 시선에서 보면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맞아. 계속 말해주고 있긴 분명하게 해요. 얘기를 하지. 네, 정말 단호하게 메런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대해졌어. 이 영화가 그냥 아니, 사람한테 다 어떻게 와닿는지는 다르니까 실패한 것 같아 나한테. 말하면 말할수록 근데 진짜 그러니까 다 알겠어. 그러니까 그치, 방금 그치. 아까 꽁치도 추상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낀다고 했잖아요. 나는 오히려 추상적인 개념은 다 있어. 뭔지 알겠어. 왜 이걸 했는지도 알겠고 알겠는데 실패한 거지 영화. 네, 저한테는 실패한 것 같아요. 마음을 훔치는 걸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 순간에 연민보다 이거가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어쩌고 알겠어. 근데 내가 느끼는 그 공포감이나 불쾌함이 훨씬 더 컸던 것 저도.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엄청 크죠. 일말의 연민조차도 들지 않은 채 너무 저는 무섭게 받아들였어요. 와, 저 빨리 티모시가 와서 찔렀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어. 그래서 이 감독이 청춘 영화도 잘 만들지만 시리즈도 잘 만들지만 뭔가 스릴러도 스릴러가 저도. 공부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은 썰리처럼 늙지 않으려면 빨리 사람들과 옆에 보여야 된다.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고 사회성을 배워야 된다. 진짜 끔찍하지. 나는 저렇게 늙으면 나 어떡해?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막 새우는 이렇게 늙으면 어떡해? 나랑 함께 다닐래? 새우랑 다닐래? 새우랑 다니면 너무 재밌다고. 근데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캐릭터는 너무 맞고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고독한 존재가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맞아. 보여주는 캐릭터였죠. 뭐. 그러니까 시기나는 방법도 잘 생각해 보면은 설리는 죽이지 않아 막 이러잖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못 죽이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왜냐면 그 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리는 약간 자기를 이용해서 홀리거나 도발을 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쨌든 자기가 관계 속으로 딱 들어가서 사람을 어떻게 좀 데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다 죽였어요. 근데 설리는 아예 그걸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접근조차 못했겠다. 리처럼 했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영리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으니까. 뭔가 죽어가는 사람의 냄새를 맡는 걸 훈련을 해가지고 갑자기 좀 불쌍해진다. 그쵸? 맞아. 근데 진짜 약간 불쌍한 캐릭터야. 불쌍하고 새우가 설리를 엄청 기본적인. 좋아하는데. 굉장히 설리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어 지금. 요새 약간 노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영화에서 표현을 하면 그게 약간 관심이 많이 가요. 캐릭터 설정을 왜 어떻게 그런지 알 것 했는가. 같아. 그래서 제가 설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더 관대해지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 볼 만하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그분 연기가 진짜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그때 돈루겁. 돈루겁에서도 약간 이런 좀 약간 살짝 자본가. 관계 있는 그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진짜 본전을 약간 침 흘리면서 얘기하는 그 맞아. 징긋 떨어지고. 그게 진짜 너무 끔찍한 거야 진짜. 너무 연기를 잘해. 아니 그냥 그 의상 자체도 약간 맞아. 이상하게 하얀 속옷. 머리 묶고 그렇죠. 보이스카우트 같이 뭐 이런 거 맞아, 달고 맞아. 다니면서 몸에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역사? 흔적 같은 게 하나씩 맞아. 하나씩 모여있는 심지어 거. 약간 냄새가 나는 느낌이었어. 맞아. 저 캐릭터에서 냄새가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그런. 미쳤다니까. 맞아. 그 사람은 그냥 배우잖아 사실은. 거기서 연기를 하는 건데 그냥 그 사람이야. 너무너무 잘 연기를 하셨던 그 왜 것 같아요. 빤스만 입고 걸어가는 장면도 너무 징그럽고 싫어가지고 하지만 새우는 설리를 좋아한다. 새우는 살리를 좋아해. 아예 캐릭터 구축을 잘했다 이런 진짜 거죠. 잘했다. 연기도 잘하고. 감독님 대단하시고 그래서 제가 마크 라이언스 이분 찾아봤더니 기사 자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기사 영국 사람이에요. 네, 경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오 대단하신 분인데. 그래서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맞아. 네. 근데 이 캐릭터와 메런의 관계가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이 감독이 설리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느냐고 너무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혀 쫄지 않잖아요, 메런이.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설리가 그렇게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게 그려졌다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되게 딱하고 징그러울 수는 있지만
사실 메런 입장에서 그렇게 막 나의 존재를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공포의 대상으로는 안 그린 거잖아요, 일부러. 그런 에서도 의도가 좀 보였던 것 같기는 해요. 아니 뭐 그런 게 느껴질 수 있지. 이터가 약간의 동물적인 본성을 얘기할 수 있다면은 이미 첫 만남부터 저 사람은 뭔가 나를 해하기엔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 맞아. 메론은 근데 거의 모든 걸 안 무서워하던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약간 뭔가 살짝 반 정도 자신의 어떤 목숨을 제대로 유지해야지 그거에 대한 욕망은 이미 살짝 포기한 느낌? 저는 계속 그렇게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젊어서 그런가? 근데 그건 그거대로 가슴 아프긴 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메런의 환경을 생각했을 때 엄마는 없었고 아이 없었고 아빠가 자기를 돌봤는데 버렸고. 그리고 사실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아빠가 자신을 살뜰하게 예뻐하고 사랑하고 이런 걸 못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고독하게 컸을 거고 이미. 저는 맞아요. 그래서 메런 엄마 만나고 나서 메런이 터졌을 때 엄청 슬펐어요. 저도. 저는 그리고 그 엄마의 그 삶도 너무 슬퍼가지고 그 장면 그러니까. 정말 너무 슬펐던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터 삶 생각하면은 되게 많은 경우가 자살을 생각할 것 같아서 맞아. 메런이 반쯤 내려놓은 것도 이해가 너무, 돼. 맞아요. 이미 엄마를 찾으러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저는 메런이 죽음을 결심하고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살아서 음. 뭐 하냐. 근데 이런 오히려 생각을. 리를 만나고 그게 좀 맞아. 바뀌었는데 저 여러 가지 엔딩은 그렇게 됐고. 그 엄마가 정신병원에 몇십 년씩 갇혀서 자기가 아니었으면 사실 일찌감치 자살했을 사람이 손까지 맞아. 다 없애가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 좌절감이 진짜. 클 것 같은 거야. 맞아. 메런은 그냥 그 대사가 계속 기억이 남는데 엄마 한 명만 있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지 괜찮았을 않았을 텐데. 거다. 잘못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그게 되게 절절하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슬펐어. 근데 절절하게 느껴진과 동시에 판타지잖아요. 엄마가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나았을 거다라는 거 명백하게 판타지라는 걸 관객은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펐어, 진짜.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식인만 빼면 정말 일반적인 성장 영화인데 식인이 들어감으로써 저와 창마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깝고.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영화의 매력이다. 나도. 아니 근데 식인이라는 컨셉 때문에 네. 이 어쩌면 되게 평범한 맞아. 성장 이야기가 되게 특별해진 거라고 그럴 수 저는 있지. 느끼긴 했거든요. 이 영화를 거의 평생 기억은 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든. 근데 그것만으로도 나와서도 계속 곱씹게 되잖아요. 뭔가 이 식인 생각나게. 그리고 이 소재 뭐.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물론 이 감독님이 만들었으면 식인을 뺐어도 내 기억 속에 많이 남기는 했을 테지만 식인이 들어감으로써 진짜 거의 평생 기억에 남을 영화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게 식인을 사용을 했어도 식인이라는 주제를 아까 말씀하신 렛민처럼 조금 더 약하게? 약하게? 아까 처연하다는 단어를 들었는데 진짜 조금만 더 그런 부분이 강조되었다면 제가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자꾸 어떤 부분에서 장면적으로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의 어떤 그 클리셰적인 확 놀래킨다던가 그 중간에 이터 쫓아온다던가 그런 연출들이 네, 있었죠. 덤빈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 영화가 사용한 식인이라는 주제를 제가 더 좀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드니까 자꾸 저는 밀려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스릴러적인 걸 되게 잘하는데 이 영화에 그걸 사용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럼 내가 조금은 재미는 있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섭고 자꾸 이 주제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니까 그래서 특히 저는 그 중간에 나왔던 그 광신도랑 뭔가 그 둘이 다니는 네, 둘이 다니는 그 이터들 때문에 정말 이 영화를 조금 디스라이크하게 되었다. 난 솔직히 설리보다 그 둘이 더 싫었어. 너무 당연하지. 싫었어. 설리는 좀 그냥 모자란 존재고. 그리고 설리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나오니까. 근데 그 둘은 음흉해. 모른 채 그냥 끝나버렸어. 쫓아오는 걸로. 그리고 본인들의 그런 습성을 굳이 고민하지 않아 보이는 게 너무 티가 나고. 그리고 약간 여러 이터를 보여주는데 그 둘은 먹는 행위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맞아.
그게 너무 끔찍했지. 네. 아까 이게 여러 이터를 보여주는 게 이렇게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는 거라고 맞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새우나 꽁치처럼 재밌게 즐기지 못했던, 그러니까 충분히 몰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는 아예 이 둘의 성장 과정에 연민을 못 느껴서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더 그렇게 만든 게 그 스펙트럼 끝에 있던 그 두 이터 때문이었어요. 그 이터와 광신도. 그 둘 약간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는 아니, 안 안 보였어. 느꼈는데. 그래요? 그냥 그 광신도가 그 다른 이터의 어떤 하인은 아니고 어떤 그런 쫓아가는 사람? 그냥 그러니까 적어도 그 광신도가 그 이터를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자기도 먹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걸로 전 받아들였었거든요. 몰라 둘이 맨날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쳐다보는 거나 뭔가 둘만의 뭐가 있긴 한데 그게 단순히 식인이라는 행동뿐이 아니라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성애적인 거라고는 전혀 성애적보다는 뭔가 이 비이터가 그냥 너무 뒤틀린 사람이니까 이터에 대한 진짜 광신도? 약간의 존경, 동경 이런 게 있는 거지. 맞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터들은 어쨌든 고독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혼자 다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이상한 놈이 넌 이터도 아닌데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웃기고 약간 아래로 보는 느낌 아니에요? 이상하고 근데 이터를 이렇게 막 광신해주니까 그래 내가 너는 안 잡아먹어 주마. 나랑 맞아, 댕기자. 근데 그게 안 무섭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쫓아오는 거 봐봐요. 아니, 그래서 나는 진짜 뭔가 무서워. 꼭 이렇게 성애적인 사랑 아니라도 어쨌든 둘만의 어떤 신뢰가 있거나 좀 그런 그거는 관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거의 종교적인 신뢰일 것 같은데요. 파트너? 그 둘은? 약간 파트너. 파트너의 느낌? 사람을 잡아먹는 파트너 같은 약간 따까리야. 따까리이기도 하고 약간 따까리 느낌. 근데 나는 언젠가 광신도가 이터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아니 난 반대일 것 같아. 진짜요? 아니야. 광신도가 왜냐면 원래 그런 사람보다 안 그랬다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근데 그 경찰이라는 캐릭터를 이터 광신도로 설정한 것도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그러면 맞아. 안 될 것 같은 사람. 제일 안 될 것 같아. 제일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터와 인간의 한 끗 차이를 보여주는 장치 같다는 생각도 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나쁘지 어떻게 보면. 그치. 자, 또 이 얘기를 또 많이 나눠봤는데 연출이나 미장센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새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작에 비해서는 미장센적인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전에 콜바넴이나 서스페리아, 그러니까 전 서스페리아를 봐서 더 고어한 거를 잘 견뎠을 수도 있어. 그건 진짜 모든 게 피로 막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두 영화 다 그 영화 특성에 맞게 미장센 연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두 영화는 공기의 습도까지 약간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막 되게 척척하고 아니면 콜바넴의 그 쨍한 그 이탈리아 여름 날씨 뭐 이런 거가 다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영화에 빠질 수 있어서. 근데 이번 영화는 뭔가 고독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리고 오감을 약간 상상하게 하는 거는 조금 덜 됐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 맞아. 식인에 몰빵해야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까 설리한테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냐고 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 영화의 모든 부분이 피와 인물의 어떤 그 인물의 냄새는 정말 정확했거든요. 약간 쉰내 나는 거. 그렇죠. 약간 상한 냄새 이런 거. 근데 그 외적으로 영화의 어떤 배경이라던가 그러니까 인물 외적인 것들이 뭔가 저는 다 죽어 보였어요. 맞아요. 인물들이 너무 그러네. 강렬하다 보니까. 근데 보통 이 감독 전작들은 콜바넴도 어떤 배경, 그쵸. 그 장소, 명화 같은 명화 같은 느낌 그런 걸 기대했는데 이제 그게 없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몰빵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애초에 힘을 뺐던 것 같아요. 왜 그 영화 중간에 왜 물에 막 뛰어든다거나 이게 만약 콜바넴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게 길게 모든 게 느껴질 정도로 반짝반짝 그렸을 텐데 촤르르. 근데 그 확실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 쪽은. 그래, 맞아. 일부러 힘을 뺐을 수도 있겠다. 스토리상. 별로 아름답게 보이거나 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고 감독님 자체도. 그게 착 달라붙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이런 소재랑 또. 근데 역시 아쉽기는 해. 왜냐면 미장센과 그 뭔가 영상미라는 게 반드시 되게 막
아름다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캐릭터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화면적으로 더 강렬하고 치명적이게 전달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좀 빠졌다는 느낌?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나온 씬 멀리서 엄청 앉아있는 둘의 모습. 근데 그게 그 전에도 한번 나오잖아요. 네. 같은 장소에서. 근데 그런 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중간중간에 그런 게 없지는 않았어요. 그냥 많이 있었는데 그냥 눈 감아서 못 봤구나. 아니야.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는 없었어. 저는 솔직히 전작에 비해서 음악도 좀 아쉬웠어요. 아이, 그건 그렇죠. 위야 후이야 그게 근데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았어서 맞아. 뭐 콜바는 당연하고 두 개가 진짜 맞아. 압도적이었어서 그런 맞아. 것 같아요. 진짜 한 컷 한 컷이 아쉬웠던 것 같아. 그 전작들은 진짜 너무 멋있어서. 맞아. 뭔가 이 감독 영화가 약간 좀 어린 친구들, 뭐 성장, 청춘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우들이 새로운 얼굴들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저 위아후이아에서도 그랬고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콜바님 당연히 티모시 맞아. 당연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그 메런 역할 한 배우분이 진짜 너무 매력적인 거야. 맞아.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잘 뽑지? 그니까 진짜 너무나 메런 같은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이분 이제 뭐 약간 신인이기는 한데 여기저기 이제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기다리는 배우가 됐습니다, 저는. 네, 저희 본지앤올이라는 영화를 보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들 막 이으며 하다가 막상 말 시키니까 또 줄줄 나오네요. 아, 근데 저 계속 이유만 한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오늘 녹음. 죄송한데 지금 또 속이 안 좋아요. 아니, 얘기를 하려고 곱씹으면 자꾸 장면이 떠올라서 저 그날 잠도 잘 못 잤어요. 무서워서. 아니, 아름다운 장면만 기억하세요. 나는 생각하면 마음이 시린데. 나도 짠하다고. 진짜 그냥 하는 말에 진짜 속이 안 좋아요. 하지만 네,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댓글로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즈앤올이 막 엄청 흥행한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의 후기 하나하나가 매우 저희에겐 담비와 같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맞아. 어떻게 보셨을지. 그러면 저희는 다음 화에 요거와 또 관련된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나, 둘, 셋. 두둥.